그 다음에 지금 옥중 정치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밝혀야 되고 헌재 흔들기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헌재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금 이 자리에서 좀 조목조목 좀 따지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 3명의 재판관을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고 아주 그냥 입에 피를 토하듯이 열변을 토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 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어떤 연구단체나 특정 지역 출신들을 사시의 눈으로 쳐다보고 지레 짐작하고 또 어떤 평가를 하고 단정짓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이든 간에 양질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비합리적인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1심 재판장이 우리 법 연구의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성동의 말입니다. 2023년 9월 20일 이균용이라고 대법원장 되려다 미끄러진 사람 있죠. 그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맨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저번에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또 다르게 말하고. 저는 좀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윤석열 내란수계에 있는 구치소에 가서 세배를 드리고 집단으로 편지를 보내고 또 공당의 원내대표하고 대표가 그 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신상을 털어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흡사 범죄 집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 보면은 범죄 집단이 똥꼬레오레 느낌이 나요. 두목이 감옥에 가면은 부하들이 가서 옥바라지 하지 않습니까? 가서 면회하고 그런 걸 합니다. 또 그 재판관들 또 증인들 해코지를 하고 재판관들도 테러 위협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범죄 집단들이 할 만한 그러한 행위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서부지방법원이 지지자들에서 약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전혀 성찰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범죄 집단이나 할 만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 네.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좀 강력하게 항의하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얘기는 했지만 네. 사실은 야당 집행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인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방치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것만 정말 거부권을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나라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 언제까지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방치해야 되나? 저는 어느 시점 아까 말씀드렸죠. 헌법재판관 임명 위헌을 저지르는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확실히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의 저 행태가 얼마나 나쁘냐면요. 권성동 저 사람 초중고등학교 대학 어디 나온지 대충 알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나는 권성동이가 그 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 학교는 극우야. 그 학교는 쓰레기야. 권성동 고향이 이재명도 극우네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개인이 소속돼 있는 예를 들어 서클이나 동아리의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그 사람을 규정을 하게 되면 그렇죠. 출신 지역, 학교, 성별, 키, 몸무게 이거 다 공개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서 강원도에 계신 분 얼마나 많겠어요. 강릉에 사는 분 있을 거 아닙니까? 경포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 권성동 때문에 난 경포대를 보자마자 극우 세력들의 준동이 생각나. 강릉 싫어. 다 가지 마. 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런 것과 비유를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것이 특정인에 대한 삶의 이력을 특정 부분만 오려서 공격하는 행위는 야만적인 행위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권성동 아저씨는 저런 고위직 할 수 있는 만큼의 사회 공부도 안 돼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사회책에도 나와요. 내용과 형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 사람의 이념과 철학이라는 것은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용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트집을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사상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로 트집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역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은 윤석열과 친할 수 있기 때문에 상피해야 된다, 회피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념이 어떻기 때문에 회피해야 된다는 논리는 내용의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정치 사상의 자유에 위반됩니다. 저분은 맞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고3 사회 시간에 좋은 사람이에요. 저분은. 근데 저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권영세 원내대표? 권영세 씨도 그래요. 비대위원장이죠, 권영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현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아니 너무 황당무계한 게 이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그 누구야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에게 3천억 이거 줬다고 또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모친상에 갔다 그 모친상 갔다는 또 그런 걸도 알고 뭐 부주도 안 하고 근데 무슨 말만 하면 다 이미선 거짓말이에요. 재판관 동생 제가 아는 사람인데 네. 이 변호사라고 여성을 얘기하는데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수용자 인권에 관심 있는 거의 없거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은 저 정말 따라 배워야 될 아주 훌륭한 변호사고 정계선 재판관 남편도 알아요. 황치성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 충안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잖아요. 청문회 때도 충안고. 얘기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개혁을 한 번도 안 하고 공감이라는 공익법인이요. 사무실에서 네. 그야말로 정말 인권 변호사로 사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이익을 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아마 맞벌이고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렵게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변호사로서 여러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사는 거거든요. 소수자 위해서. 그럼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가해야죠. 근데 뭐 무슨 같은 법률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앤장 출신이 민주당에는 없습니까? 그렇죠. 뭐 국힘에는 없습니까? 다 있죠. 아니, 다 서울대 나왔다니까요. 서울 문영배 서울법대. 소장이 이재명 대표와 친해서 회피하면은 권성동 이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와 친하기 때문에 원내대표에서 회피돼야 됩니다. 그럼요. 다들 정계훈 동문이잖아요. 돼야 됩니다. 형아오라고 이재명 그랬잖아요. 대표와 형아오라고. 아니 게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다 서울법대 동문들이에요. 맞아요. 윤석열 씨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안 되는 데다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 중에 보세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첩이고 공산당이다. 이런 얘기가 퍼져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저기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어야 정영식, 문영배,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3천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온라인에 통일 유포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친하게 이재명 돈 진짜 많은 거예요. 예? 중국 공산당이 민주당을 지배 중이다. 이딴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말이 이번 되냐고요. 탄핵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당 대표지 않습니까? 저 사람 발언은 정말로 오려둬야 돼요. 너무너무 그리고 생기스러운 본인이 일이죠.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비유하고 적용하고 해서 비판 또는 평가해야 된다. 저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행적을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저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요. 정말로 좋은 글씨 저렇게 덮어씌워서 빨갱이 몰고 공산주의자 몰잖아요. 저 사람 대학 다닐 때 뭐 했어요? 언론 편에 서서 지가 살았겠어요? 군사 독재 정권 편에 섰어요? 아니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 편에 섰어요? 그때는 최소한 대학 다니고 서울법대 정도 나오면 미안해하고 부끄러워는 했다고. 그러나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갔지만 그 민주화하는 사람한테 내가 몸 던져서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었지. 거기 옮겼을 리가 그 일을 했을 리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요. 이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사상이 어떠니 이러니 저러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드는 거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의 희생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욕을 하고 있다고? 정말로 그런 것들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해임 건의안 내야 돼. 맞아요. 제가 취재한 거 네.
권성동이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 MB계 사람들인데 MB계 몇 명이 좀 모였답니다. 그래서 권성동이 지금 고무받았다고 그래요. 아니 권성동을 나도 대권에 나가. 이번에 대선 주자 봅니다. 그래서 아니 남들이 안 넣어주니까 지금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성동은 지금 어제 자기와 싸우잖아요. 내가 저번에 말해줬잖아요. 우리 방송 나가가지고. 우리 법 연구에 뭐가 문제냐? 나한테 무죄 주신 분들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네. 권성동이 네.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상한 사람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재판, 헌법 재판, 네. 그리고 정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이걸 하고 있는데 재판관의 동생이 누구라서 안 된다. 남편이 누구라서 안 된다. 그걸 가지고 그냥 일반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당의 대표가 아니 헌법재판관 동생이 저런 일을 해서 안 된다. 이게 정말 너무나 격이 떨어지는 우리 일이 아닌가요? 주제를